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억 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1억 원의 가치를 우습게 해보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이요. 1억 모은다고 인생 안 바뀐다. 1억으로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1억이 무슨 큰 돈이냐. 세상 망할 거니까 1억 원 같은 거 모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모아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목표가 높아서 1억 원이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1억 원을 모으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모으는 게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요 주장은 이래요. 1억 모아봐야 인생 안 바뀐다. 서울에서 집도 못 사니까. 그리고 바뀌려면은 서울 평균 집값이 폭락을 해서 한 3억은 돼야지 1억이 의미가 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평균 집값은 지금 1억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금액이죠. 그리고 1억 원을 계속해서 적게 이야기하는 데는 주변 미디어나 SNS 등에서 1억 원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방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비법이나 비결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만 이뤄내면은 인생이 바로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1억 원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게 아닌가. 돈을 모아가는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려받은 분들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 중에서는 한 방에 돈을 번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천천히 몇 번 망하고 나중에 부를 늘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무일푼도 아니고 빚쟁이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흔히 착각하는 게 성공은 한순간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마인드가 1억 원을 모으면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건데, 내 통장에 1억 원이 쌓이는 것의 가치는 바로 1억 원 그 자체, 그러니까 딱 1억만 달성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1억 원을 모으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고나 시야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을 배양한 사람은 적어도 저는 5억이나 10억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질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와 절제.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이자 근본인 인내와 절제인 거죠. 모든 일이 한순간에 성공하는 일은 없으니까. 제가 과거에 멘토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줬던 게 바로 인내심과 절제심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서울대 갈 정도 수준의 등급이나 이런 스카이 갈 정도의 수준의 등급이 안 나오니까 절망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 한 달을 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겠냐. 오래 지속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성급하다라는 거죠.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요, 이 인내심과 절제심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공부로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엄청 느리게 느껴집니다. 1,000만 원도 안 될 때는 처음에 250 벌어서 1,000만 원까지 가려면은 150으로 하면 7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모아서 1억을 모을까? 이렇게 목표는 까마득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해외여행에 쓰거나 사치품 가방을 사는데 쓰면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1억 원 모아본다고 해서 행복해질지 장담도 못 하는데, 그냥 이 돈 가지고 지금 당장 소비를 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살 때나 여행을 다니는 기쁨을 즉시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의 삶에서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지 않은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어봐야 뭐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것도 자주 듣는 대사인데,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수백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아유, 그거 모아서 몇 푼이나 만들 수 있다고. 그걸로 어차피 성공도 못해. 그냥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 주로 하고 있는 고민은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고민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비를 계속해서 절제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인간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모임을 나가다 보면은 원래 모으려던 마음도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평생을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제가 아까 인내심과 절제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무언가를 참아본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로 대인관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시험 준비 등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참은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를 참아야지만 1억 원이 가능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상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상한 상사를 만났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 돼요. 이러면 결국에 이상한 상사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니면 이상한 팀원이라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5년 동안 돈을 벌려면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인관계든 능력적인 거든 어떤 능력 개발이든 이런 걸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1억을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일단 높은 저축률을 감안하더라도 처음에 250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으고 5년 동안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적어도 일단 5년 동안 직장은 있어야겠죠. 직장은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5년 동안은 최소 유지를 해야 1억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니고 적어도 이 5년 동안 이런 걸 유지를 했다. 이러면은 이미 지금 남들보다는 앞서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0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커리어나 어떤 소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면 당연히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일이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이미 버텼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5년 일하는 건 기본 조건이에요. 자, 5년을 일해서 기본 조건에다가 아까 250을 벌었는데 167만 원을 모으려면 절약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무언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요. 소비할 이유는 진짜 만들면은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맞는 키가 있어요. 개인의 행복. 이 소비할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보통 연관지어지면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야 돼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하면은 사실 절대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행복은요. 남들이 논리로서는 지적을 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은 돈을 못 모으는 데 있어서 주장이 맞는 키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경험 쌓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쌓기는 저는 치트키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개인의 행복과 경험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떤 돈 모으는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는 데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유가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쓸 때 바로 행복해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죠.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돈을 쓸 때 행복해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것 자체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모으시지만 어쨌든 돈을 쓸 때 행복해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이유로 들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서 인생을 좋게 만드는 명분을 또 가지면은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 경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교통비가 들 거고요. 무슨 숙소비를 잡아야 될 거고 경험이란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돈을 못 모으게 만드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 경험이 실제로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거나 내 삶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경험은 얻지만 돈은 모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1억을 쌓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5년간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사기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현명한 판단의 과정이 지속돼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판단, 그리고 일을 버티는 거, 소비에 대한 인내와 절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거를 감내하는 능력, 이런 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지 1억 원을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몸에 젖어드는 습관, 또 돈이 모이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보면서도 처음엔 세상을 원망하는 식으로 했었다면은 점차 돈을 모으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집도 살 수 있겠네, 아니면 다른 거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억을 모아본 사람들은 보통 5억이나 10억까지 모으는 데 있어서 그 능력들이 쌓이고 배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1억 원만 있다고 뭔가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노력한 게, 그리고 이 과정을 5년이나 버틴 것은 엄청 큰 겁니다. 버티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돈이 쌓이면 또 하나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점점 내가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자산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통장 잔고에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사실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닐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돈이 돈을 번다는 건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돈이 그냥 불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돈이 생기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식이 쌓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 원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에어백이에요. 제가 과거에 1억 원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게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치킨 한 마리 지금 2만 원이잖아요. 1억 원이면 치킨 5천 마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식사라고 하면 만 끼를 먹을 수 있어요. 1만 끼면요. 하루에 3끼를 기준으로 3,333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약 9년간인데 이자 붙는 돈까지 생각하면 한 10년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000원 안 쓰고 더 저렴하게도 먹을 수 있겠죠. 그거로 치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이 돈은요, 결국에는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억 원 정도의 금액이면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벌어다 준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돈은 그 시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의 감정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몰려오는 불안함은 굉장히 큰 차이죠. 돈 한 푼 없어서 전전긍긍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있을 때와 아닐 때가 심정적으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진짜 확실한 불행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통장 자금을 0원으로 만든 다음에 생활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는 당연히 빚을 쓰게 돼 있고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년에 167만 원을 모아서 5년이면 1억을 모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167만 원을 쓰면서 5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쌓인 의미가 돼요. 167만씩 쓰면 만약에 250을 벌어서 평소에 80만 원을 쓰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익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씩 쓰면 거의 1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억 원이라는 거는 경제적 에어백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을 쌓으면서 생기는 습관이나 어떤 인내심, 절제심,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결론은요, 요즘은 참 신기하게도 1억 원이 별거 아니라는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집값도 비싸진 것도 맞고 뭔가 비싼 걸 사려고 하면 아직 1억 원은 부족한 수치가 맞죠. 그리고 1억 원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부자가 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인 인내심과 절제심을 키우는 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학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 그리고 안전판을 깔아놓는 시간이 바로 1억 원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인터넷에서는 1억 원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1억 원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순자산으로 1억 원 찍어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1억 원을 쌓는 시간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 욕망을 계속해서 절제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 청년시기에 빠르게 1억을 모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보통 10억 이상 모으시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쌓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훨씬 더 5억이나 10억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쌓여 있는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궁핍한 삶은 절대 살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1억 원은 정말 삶에 있어서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